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의 구성이 저희가 구성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반에서 산업계 현장의 실제 사례들 그리고 이제 교육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볼 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많은 코멘트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우은택 원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1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김승환 연구관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질문 하나는 교육 현장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도 제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신지연 부장님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교육부의 질문과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로 다니엘과 친구들이라는 분이 아이디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에뮬레이션은 메타버스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자아는 실제의 자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연구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에뮬레이션 관련 또 아이덴티티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명원초등학교 정다희 선생님, 이화여대 AI 융합전공 석사과정을 다니고 계시는데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메타버스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 메타버스 사이에 간극에 기찻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찻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구성 요소가 강조되어야 할지요? 아니면 모든 구성 요소에 어우러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사례는 우리 나혜진 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도구를 써야 된다는 게 목적이 돼서 메타버스를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철도가 두 개가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대로 발전을 해왔고 또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막상 그냥 이제 현장에 가져가 보면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이제 원래 교육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속성을 잘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교육에 맞게끔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뭔가 이제 그게 먼저 이제 우리 선생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쓸 건지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메타버스를 일단 쓰자. 그 다음에 게더타운이 있으니까 게더타운을 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막상 가져오면 교실의 환경이랑 안 맞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학과장 회의를 지금 보직자 회의를 그 게드타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쓰고는 다시는 안 쓰거든요. 10대들은 게드타운이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지만 그 나머지 세대한테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잖아요, 세계. 그래서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교육이라는 게 과연 그런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교육, 특히 이제 강의 중심의 교육에는 이 게더타운을 포함해서 메타버스가 안 맞는 속성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 게더타운을 이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아바타와 일체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간격이 있거든요. 내 몸의 움직임, 내 표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움직임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또 나는 그 캐릭터와 이제 일체감이 있다기보다는 또 분리돼 있어서 채널이 동시에 여러 개가 열립니다. 이게 지금 게더타운을 쓰면서 나는 채팅도 다른 채널로 하고 또 웹페이지 보기도 하고 뭐 다른 짓을 해도 사실 게더타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학습의 몰입감 이런 측면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가상현실의 장점들을 좀 살린다면 우리가 이제 아주 사실적으로 실감 높은 체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의 속성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사라지고 그냥 재미만 남게 되는. 그래서 그냥 아까 학생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게임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진짜 게임처럼 놀기만 하고 교육의 효과는 하나도 안 남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제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또 다른 질문 또 하면서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요. 사실 저희가 AI 융합 교육의 목적도 AI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에 맞게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딱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자체를 배우는 것이 내용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과에서 활용할 때 교육의 목표나 교육의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업 디자인을 잘 해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수업이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승환 팀장님 관련해서 그 코멘트와 질문이 나눠져 있는데 먼저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MS의 신지연 부장님께서 학계와 업계와 함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린님께서 공공도서관 사서이신데 메타버스에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이화여대 황교 학장님께서 귀하신 강의 이건 세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황교 학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정훈 대표님께서도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 앤더스 김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몇 개 팀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 의미 있는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첫 번째, 교육부의 김승환 연구관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메타버스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의사소통과 협력 등 상호작용이 가능할 텐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 발달 측면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정서적 측면에서의 학생의 어떤 지원이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질문 주셨고요.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의 배영란 선생님께서 팀장님께 페이스북의 허라이즌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게임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과 차별화되어서인지 아니면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현실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메타버스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한성대 노광현 기획처장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셨는데 이승환 팀장님께 메타버스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론 중심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실기 수업에 접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습이나 실기 교육까지 가능한 기술 연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학생들에게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을 여쭤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또 AI 융합전공의 김유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징어 게임 맵에 관련해서 약간 로블록스의 아까 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미성년자한테는 조금 제한돼야 될 유해 컨텐츠가 이제 또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
메타버스 행성 중에서 성인용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보듯이 나이 제한이 있는 이런 행성들이 있는지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밌는 질문 주셨고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듣고 또 나이진 선생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마지막에서 로블록스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뭐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어떤 극단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뭐 총기 난사 같은 그런 게임을 모사해서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 안에서 제가 그때 이제 보도자료 보기로는 한 800명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것들을 관리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그것들을 어브유즈 게임 그러니까 유저들을 탐색하는 방안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이 지금 5,500만 개가 넘고 계속 생기고 있다 보니까 100% 디텍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유튜브가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뭐 디텍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랑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 그런 이슈들은 더 커질 거고요. 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많지만요.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을 말씀드린 거는 그 베타 테스트기 때문에 아직 그 시장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좀 참여해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용하신 테스트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대부분 다 기본적인 소통하고 이제 게임 중심이 많이 있는데 호라이즌 안에도 보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더 많지만 완전히 가상 안에서 들어가는 워크룸스라는 방식하고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방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접속 방식들이나 형태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그게 학생들에 대한 학습 효과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저도 연구들은 좀 봤는데 예를 들면은 학습 효과가 뭐 메타버스나 XR 쪽으로 했을 때 뭐 기억 효과가 좋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인 시도들은 있는데 그 정서상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일부 찾긴 했는데 실험들이 굉장히 또 연구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정도면 예, 충분한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팀장님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중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혜진 선생님 관련해서는 또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오디언스에 많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신데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 나혜진 선생님께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을 정리하는 중에도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다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나혜진 선생님 그 성남외고 홈페이지 찾아서 이메일로 또 여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까지 나온 정리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유정훈 선생님 길게 써주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마음 깊이 응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린 선생님은 학교로 연락드린다고 직접 연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앤더슨 김 선생님도 대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대학 강의에서 사용해 보겠다라고 용기를 주셨다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나수진 선생님께서는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다니 코로나 상황에서 준 선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남외고 학생들이 부럽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또 드리신다고 하니까 나인 선생님 또 따로 질문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다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서 의미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우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다 해주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화여대 AI융합교육 전공의 심유진 선생님께서 게더타운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행사로 진행할 때 그 교사 수가 몇 명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게더타운 행사할 때 여러 교사가 한 맵에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맵 메이킹의 경우에도 협업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고요. 이화여대 김유진 선생님께서 맵을 만드는데 현재 맵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걸 써보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여여대 배영란 선생님께서 실제 수업하신 세팅들 맵에 다 남아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은 모바일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모바일로 활용할 때 조금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라미 선생님께서 대면으로 온 학습자들이 궤도타운을 들어갈 때 학생들의 대화는 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궤도타운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여서 이제 한다면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교육부의 김승환 연구관님께서는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시공간의 한계와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교수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필요한다면 시범학교 운영할 때 플랫폼 개발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궤도타운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지 이런 질문을 경험의 터에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광주교대 전 박남기 총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대면 수업이 가능한데 굳이 궤도타운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면 수업으로 이제 전환돼서 위드 코로나가 될 때도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화여대 박소은 저희 이제 AI 융합교육 전공이 현장 교사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에 41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소은 선생님께서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핸드폰으로 접속할 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 아까 유사한 질문 있었고요. 모바일 접속에 대한 한계. 그리고 또 박 선생님은 실제 운영상에 이제 아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학생을 강당 또는 교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샥 이렇게 이동시켜서 자리에 앉힐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런 기능이 있으면 학교에서 운영하실 때 좋을 것 같은데 놀고 있는 학생들도 자 모여 그러는 어떤 기능으로 탁 착석시킬 수가 있을지 이런 요거는 아마 궤도타운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 텐데 유익한 포럼이 감사드리고 전체 질문이긴 한데 아까 우윤택 원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메타버스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때 좀 어떤 윤리적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언해 주실 수 있는 교육 분야에 적용할 때 어떤 고려할 사항 이런 거를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진 선생님 질문이 많긴 한데 질문의 답변과 마무리 말씀까지 한 번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면 우은택 원장님과 이승환 팀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한 접속은 베타 버전이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해서 들어와라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마다 지역이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휴대폰만 있으면 수업이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기기 때문에 접속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걸 도입하시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무조건 다 노트북이나 크롬북이나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대면 수업 중에 이제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해서 활용했던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할 때 하울링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어폰이 꼭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면 수업 중에 궤도타운이 꼭 필요한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대면 활동이 모두 다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라던가 지금 앞으로 학술제, 졸업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행사 위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네,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아까 잠깐 물어보셨는데 안 그래도 이 교실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 수업할 수 있는 지금 교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에 이제 자리에 이제 책상에 앉히거나 뭐 이런 기능은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강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실제 현실성이 좀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가야 목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처럼 현실 교실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100%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든 선생님의 목소리를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맵을 만드는 거는 보통 교실 맵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몇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었고요. 행사 맵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저를 포함한 다른 선생님 2명이서 한 2, 3일에 걸쳐서 같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끼리도 함께 교실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같이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영역 설정하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동시에 수업도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특히 겟더타운 관련해서 수업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들이 저에게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네, 교수님들의 강연들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 질문 중에서 우리 박랑희 총장님이 해주신 그 대면 수업 등교가 되면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못 모일 때는 모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모여서 할 때는 아까 이승환 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위험한 그런 활동들, 이런 걸 AR, VR, XR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활동에서의 활용, 이런 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이지 못해서 모이는 기능이 최근에 있었다면 실제로 학습에서 어떤 부분을 지식과 이런 경험이나 활동의 수업에서의 연결고리로서 이런 메타버스는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교육의 목적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이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와 말씀, 아니면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때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경험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상의 그 생활의 일부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차에서 마부의 관점으로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 10대들은 메타버스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나머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제 세대 간의 간격도 굉장히 커지고 교육 현장의 활용도 굉장히 난감해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새로운 미디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하고 도구는 제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절대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전공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유저로서 어떻게 목표에 맞게 잘 활용할까, 이 부분 오늘 많은 인사이트 주신 것 같아서 원장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승환 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교육 분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른 산업 분야랑 조금 다른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나 유해성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편 그게 이제 너무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인터넷 중독을 완벽하게 다 해소한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했었으면 지금도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고, 그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갖는 허용된 위험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정부나 기업들이 최소화시켜야 되는 노력을 가져야 되고, 그와 상응하는 부분적인 시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계속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시도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그 접점에서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우리 이화여대 교육학과 학부생이 하나 질문을 해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해주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어떤 이런 활용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와 아까 말씀하신 행성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행성도 접근성이 용이한 문턱이 낮은 행성도 좀 저는 분명히 현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현재도 있을지 모르고 아마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질문 주신 우리 학부생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제7회 AI 융합교육 포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를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포럼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은 만족도 조사와 그리고 다음 포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좀 나가시기 전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포럼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전 너무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현재 줌에도 100분이 넘게 계시고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귀한 인사이트를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